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은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드물게 인구 방어에 성공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런 추세가 올 들어서도 계속 유지되면서 대도시의 기준이 되는 인구 50만 명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다른 도시와 달리 포항의 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원인을 이규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포항시청에서 열린 포항형 인구정책 추진 보고회. 각 부서별로 인구 관련 핵심 사업을 보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부서장들은 저출산 극복 및 인구 유입에 관한 아이디어를 경쟁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공인주차장 주차 요금을 최초 2시간 면제해주고 초과되는 그 주차 요금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의가 활기를 띠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항 인구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지난 4월 포항의 인구수는 50만 626명으로 3월보다 271명 늘었습니다. 인구 증감을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같은 기간 18에서 26세 인구 193명이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빠져나갔지만 27세에서 35세까지 사회 진출 청년 인구는 233명 증가했습니다. 즉 2차 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면서 포항으로 청년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포항의 인구는 유지되고 있지만 같은 기간 울산의 인구는 2,300명, 창원은 3,500명 줄었습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지역 일자리 정책 그리고 저출산 정책을 만듦으로써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증가에 힘입어 인구가 줄지 않고 있는 포항. 포항형 인구 정책을 잘 가다듬어 인구 정책이 성공한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로 포항이 이름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5분쯤 포항시 북구 환호동의 한 야산 중턱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어 큰 불로 이어질 뻔했지만 헬기 넉 대, 차량 19대, 인력 70여 명이 동원돼 1시간 3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산림 0.03헥타르가 불탔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덴마크로 입양된 한 남성이 가족을 찾기 위해 고국을 찾았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친아버지 이름을 알려줬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이미 20여 년 전에 고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형제나 다른 친척이 있는지라도 알고 싶지만 이번엔 개인정보보호법이 이 남성의 간절함을 가로막았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7년 한국에서 태어난 제릭박 비스가드 씨는 6살인 1972년 덴마크로 입양됐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의 향기와 죽을 만큼 배고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And then I remember bandegi. And then I remember that I was always starving. 1988년 처음 고국을 방문한 뒤 지금까지 30여 년을 줄곧 가족을 찾으려 수소문했습니다. 입양 자료에 따르면 1967년 1월 9일생 한국 이름 박상조.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것만으론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4월 입양을 담당했던 기관으로부터 비스가드 씨의 친부는 현재 사망했지만 친부 이름과 등록 기준지가 대구 남구라는 사실을 이메일로 알려왔습니다. 열일을 제쳐두고 대구 남구청을 찾았습니다. 부친을 찾아서 이래 많은 고통도 따르고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최대한 해서 또 경찰하고 이렇게 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3개과 직원 10여 명이 정보 수집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비스가드 씨의 희망을 가로막은 건 개인정보보호법. 친부로 추정되는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면 형제나 친척을 추적할 수 있지만 증명서를 떼려면 비스가드 씨와의 부자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을 찾으려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려는 건데 가족임을 입증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경찰은 비스가드 씨의 도움이 될까?
대구 남부경찰서를 찾아 헤어진 가족 찾기 신청을 마쳤지만 사망한 부친과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It was very important for me. I could tell them where they actually came from, where I came from, where the mom came from, and about Korean ancestors. But I can't because I have no information. 6.25 전쟁 이후 해외 입양인은 무려 2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뿌리를 찾기 위해 잇따라 고국을 찾고 있지만 정보의 부족, 입양기관의 소극적 자세 등이 이들의 희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벌목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중대재해와 관련해 벌목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해 5월 울진에서 벌목 작업 중 7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목업체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벌목 작업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사고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등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혈당 관리나 다이어트를 위해 잡곡밥을 먹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능성을 갖춘 보리가 잇따라 개발돼 위축된 곡물 소비를 늘리는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쌀 소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 쌀을 제외한 보리와 콩 같은 잡곡 소비량은 8.2kg, 전년보다 2.8% 증가했습니다. 전체 양곡 소비량에서 잡곡을 포함한 기타 양곡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혈당 관리나 다이어트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런 흐름을 완전한 증가세로 바꿔놓기 위한 연구가 활발한데 최근 기능성을 갖춘 보리 품종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리 신품종 베타헬스는 혈당과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성분인 베타글루칸이 일반 보리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하루에 3g씩만 섭취하게 되면 혈당, 심혈관 질환 등의 효능이 있는데 이는 베타헬스를 하루에 한 주먹 정도만 1인당 섭취하게 되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양입니다. 베타헬스는 10아르당 수확량이 511kg으로 기존 품종보다 20kg 정도 더 많고 쓰러짐과 추위에 강하며 익는 시기도 더 빠릅니다. 일반 보리와 비교해 맛과 식감도 더 좋습니다. 이 베타헬스라는 이 보리로 밥을 한 걸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이렇게 부드러워요. 보리가 부드럽고 목에 잘 넘어갑니다. 엿기름용 겉보리 신품종인 해맑은은 가공용으로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갈변을 유도하는 성분이 적고 당도가 높아 특히 식혜 제조에 적합합니다. 기능성을 갖춘 신품종 보리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추세와 맞물려 곡물 소비를 늘리는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교육청은 10차 산업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계고 27곳을 선정했습니다. 10차 산업이란 1차, 2차, 3차 산업을 융복합한 6차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을 더한 미래종합산업을 뜻합니다. 경주정보고, 금호공업고, 울릉고 등 선정된 학교들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포스코그룹이 지난 23일부터 9일간 사업장이 위치한 전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오늘 포항시 대송면 제네리를 찾아 재능봉사 단원들과 함께 목공과 도색, 전기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과 어르신 돌봄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포스코그룹 임직원 수는 모두 2만여 명으로 세계 곳곳에서 800여 건의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10대 경주문화원장에 박임관 고청 윤경열 선생 기념관 관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 1일부터 2028년까지 4년입니다. 신임 박임관 원장은 경주학연구원장과 경주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문화를 총괄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상급종합병원 가동률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경북대병원이 비상경영에 들어갑니다. 양동현 경북대병원장은 내부 전산망에 의료진 진료 공백으로 외래 입원, 수술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고 운영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 차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 사태가 3개월 넘게 장기화하면서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가동률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대구권은 30%에서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